너, 깜짝이야. 내가 오늘 중국 주는 줄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거의 뭐 아니, 나랑 그거 막 저기 좀 끼가 맞지 그거 했는데 조금도 퍼즐 기다려갖고 오늘은 수능 꼭 풀어오셨길 바라면서 풀어봐야 진짜 안 되니까요. 아 이게 내가 성형한테 이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다시 해봅시다. 추워요. 너무 추워요. 옷을 벗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예? 옷을 벗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 이거 진짜 할 거예요 선생님. 야, 받아. 야. 나 개그게 풀어가지고. 나 오늘 풀었어. 실제로 이때 시험 자체가 되게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법 질문 조금 얘기를 했고요. 거기 아까 네 과제물 안에 있을 거예요. 물려받은 과제물 안에 있어요. 안푼 거잖아. 그래서 오늘은 수능에 있었던 그 명제 여기가 이제 언어 논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실제로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른 파트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뭐 기술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돈이 어떻게 커지고 세포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조금 더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 좀 수능에서 이런 언어 논리학이 나온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가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좀 제발 풀어봐. 틀려도 괜찮으니까 풀어보는 시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3학년 된다고 비문학을 잘해주는 게 아니야. 진짜로. 그때 대비를 해서라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수능에 나왔었던 언어학 지문이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사고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는 세계를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순관계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의를 때려주고 있죠. 두 번째가 모두 참인 것도, 첫 번째가 모두 참인 것도 안 되고, 모두 거짓인 것도 안 된다라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를 모순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관계입니다. 그래서 기호 이거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도 되게 낯선 개념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언어 논리학에서 이 P와 P 개념은 되게 많이 쓰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제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예시로서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우리 다고탑은 경주에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명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P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가 붙었다라는 건 이거의 반대급부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고탑은 경주에 없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모순관계가 되겠죠. 얘도 참, 얘도 참이면 말이 안 되고요. 그죠? 얘도 거짓, 얘도 거짓이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참이라면 얘는 거짓이 돼야 되고 얘가 참이라면 얘는 거짓이 돼야 된다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첫 번째 던져줬던 개념들을 끝까지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 비문학의 흐름은요. 여기서의 기준점 그리고 나중에 흘러갔을 때 얘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글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OX, OX잖아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뭐가 등장할 수 있겠어요? 5나 XX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였고 실제로 그게 3점짜리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상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치시고 업데이트해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수능 이 모의고사 지문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다라는 거 언제나 따라와 주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무모순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 이 개념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단어들 있죠? 모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또 나눠주고 있어요. 모순관계를 열심히 설명해줬고 요 얘기를 이제 생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억과 니은을 떨궈주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구조죠. 기억이 뭐로 등장하고 있어요? 기억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그 다음 반대급부로서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는 모순관계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굴려보셔야 되는 거죠. 왜 얘는 얘 긍정이고 얘도 경주에 없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모순관계라고 하지 않을까?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이 수도 있었다.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단순히 읽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서도 되게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을 해요. 여기는요, 확정이에요, 확정. 이미지가 엄청나게 확정이에요. 얘는 경주에 있다, 없다의 이미지라면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있다와 있을 수도 있어. 즉 여기는 확정이 아니라 뭐예요?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비문학 문제를 풀 때도요. 없다, 않는다 이렇게 단정의 뉘앙스는 되게 쉽게 OX가 나눠지는 반면에 이렇게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라도 된다면 OK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런 뉘앙스도 조금 챙겨주시고 현실에서의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타의 소재질은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나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천천히. 철학자는 이를 두고 P와 부사 또 나오잖아요. P와 나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이. 이게 첫 번째 구조고 이게 두 번째 구조죠. 이거는 존재할 수 없지만 이건 존재할 수 없지만 뭐는 있다?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예요.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 우리 세계는 뭐예요? 우리 세계는 이 기억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 세계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 우리 세계에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가상 세계라는 거죠. 이게 현실. 우리의 현실의 A 세계라면 여기는 현실 A라고 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거짓이 돼요. 하지만 이 현실 A가 아니라 뭐라고 쳤을 때 가상 세계인 가상 B라고 쳤을 때 얘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이 될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승자에서 첫 번째 문제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굴릴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가능세계에서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라는 것은 P가 모든 가능세계에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또 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류화해주면서 우리가 글을 읽었었어야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화가 됩니다. 첫 번째가 P는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하나예요. 적어도 하나 이상에서 성립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뭐 생각하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적어도 하나는 성립한다에 반대급부가 뭐였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틀린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P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라는 건 뭐예요? 1, 2 쭉쭉쭉쭉 해서 올까지는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라는 성립을 갖고 있어요? 이 나홀.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가 이 부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가능한 세계는 하나도 없을 수 있겠고. 이런 OX야? X가 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 사고로만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구조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P는 필연적이다. 라는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P는 뭐예요?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는 게 뭡니까? 모두예요. 모든 가상세계에서 성립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 얘기가. 요거 굴리는 거예요. 요거. 소재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문제들은 모든 가능 세계에 성립합니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 분칠절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자, P는 Q인가요? Q는 Q이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만약 Q이면 Q이다. 이거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면 다보탑은 경주에. 만약 내가 남자라면 나는 남자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인 거예요. 모든.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무조건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반드시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급부를 하나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모두지 다 되지만 어떤 애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버럴이 되는 거죠. 올해서. 그래서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문장을 갖다 주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이거는 우리 세계에서는 뭐지만 우리 세계에서는 참이지만 개성에 있는 세계에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조건 반드시 모든이 아니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구조를 따는 게 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는 뭘 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어떤. 이 지문은 문제를 떠나서 지금 나오는 어떤 그리고 모든 요 뉘앙스를 배우는 거에도 되게 적합한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죠. 가능 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약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 B의 참거짓과 상관없이 여전히 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했을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려운 이야기지만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각을 해요. 기차를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내가 저 기차를 탔다면 지각했겠네? 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가능 세계를 만들었을 때
내가 이 기차를 탔었을 때 도착할 수도 있고 가다가 정복이 나가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했을 텐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천천히 하나하나 따보면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전통 논리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나는 만약 8시에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내가 기차를 탔다면 그죠? 지각을 안 했을 거라고 주장을 해. 이렇게. 그런데라는 기준으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좀 짬밥 쳤잖아요.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다른 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물론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만약 A이면 B이다.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구조라고 했을 때 A가 거짓인 경우에는 얘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얘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문장 전체를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선생님 여기가 거짓인데 왜 이게 참이 될까요? 라는 구조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 기차가 탔다면 애초에 지금 현실세계 나는 이미 기차를 놓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차를 탔다라는 세계가 이미 우리 현실세계가 아니라 다른 가상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가상세계는 뭐가 됐든 여기가 참이 됐든 거짓이 됐든 내가 지각을 했지 않았을 것이다 지각을 했을 것이다 등 상관없이 뭐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가상세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다 가정입니다. 가정. 내가 보험에 당첨됐다면 보험에 당첨.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방탈출을 만들 거야. 학원을 차릴 거야. 음식점을 차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거짓말이네 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왜? 애초에 다 가상세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거지가 될 거야.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자살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뭐예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다 없네. 참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도 가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각했을 것이다라는 게 분명히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답을 해줘야겠죠.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 세계에서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합니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고요.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 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 세계보다 현실 세계와 더 뭐하다면 유사하다. 여기가 이제 밑줄이 쳐져 있어야겠죠. 현실 세계에서 나는 A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만약 A라면 나 B가 아닌 B라고 말할 수 있다. 되게 추상적이지만 얘기할 수 있지. 왜? 지각했기 때문에. 기차를 탔다면 지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차를 탔다면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도착했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정해주고 있어요? 유사하다. 뭐 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뭐 했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니? 이거이다 라는 구조가 나오면 얘는 100%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지문도 지문이지만 문제 나오는 메커니즘이 진짜 잘 만드는 작품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 이 패턴도 조금 익숙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무슨 성 하면서 이제 떨궈줍니다. 요번 연도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조금 이런 게 좀 사장되는 느낌이기는 한데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 요령은 여기서 나오는 정말 본질적인 키워드들을 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첫째. 가능 세계의 일관성입니다. 자, 첫 번째 뭐 나와요? 일관성. 일관성. 가능 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느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없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능하지 않다면 성립하는 가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딱 이 전제 조건을 따르면 좀 의미가 있겠죠. 가능하지 않다면. 근데 이게 되게 고마운 구조예요. 왜냐면 이건 뭐예요? 모두잖아, 모두. 올이잖아, 올. 올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럼 가능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이 전제 조건에서는 이 결과만 나온다라는 뉘앙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잘 따라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 포괄성이 등장하죠.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가 존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완전히 반대급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무언가가 가능하다면 왜? 다른 가상 세계에서 가능하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면 가능하다.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 앞에 정의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해야 될 건 뭐예요? 가능하지 않는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둬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 완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납P이다라는 대중률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완결성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뭐에 대한 개념을 던져주고 있어요? 대중률이라는 개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 나왔을 때 계속 업데이트해야 돼요. P이거나 not P.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디를 떠올리시면 잘하는 거냐면 여기를 떠올리시면 잘하는 거예요. 수능은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첫 번째 던져줬던 게 사실 주제예요. 이 글의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한 번 더 떨궈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P이거나 not P. 즉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모순 관계가 이 세계에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로 바꿔주고 있어요? 대중률이라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즉 대중률이라는 말은 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순 관계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저기 있던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연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글을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번째. 그 다음은 조금 쉬워. 네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한 가능 세계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 하므로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합니다. only죠. 한 가능 세계 1W1과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 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시간과 공간은 전혀 다른 세계죠. 그래서 독립성 이렇게 나오고 모든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런 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게 이어질 수 없다.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뭐가 제일 중요했게 이 완결성 읽을 때 이거 보이세요? 이거잖아요. 이런 수식어, 이런 부사어들이 문제로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다 올이잖아. 모든 W1, W2들은 이어지지 않는다?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을 해주면 문제가 훨씬 더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기반으로 한번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문제가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이 이거 읽고 좀 힘들어했어요. 이거 다음 또 만일령 문제였거든요.
그 양파 껍질 문제. 정말 최악이야. 자, 첫 번째 1번 봅시다. 대중률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짬을 먹었을 때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목표치는요. 1번 보면서 1번 찍고 나머지 것들을 안 볼 수 있는 좀 깡이 돼요. 이게 80분 동안 읽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1번 찍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식의 깡이 생겨야 여러분들이 이제 80분 안에 풀 수가 있거든요. 1번은 어떻게 봐도 뭐예요? 어떻게 봐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 문단에 이 배중률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그럼 이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P이거나 나P. 즉 모순관계라는 것. 모든 가능 세계 어떤 식으로 해? 반드시. 그죠? 어느 세계에서 여기 어느 세계에서 항상 나오잖아요. 이거 뭐예요? 오리죠. 그래서 답이 1번이랑 똑같은 겁니다. 1번. 이렇게 말을 바꾼다. 자, 2번 보죠. 모든 가능한 면제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실제로 1번, 2번을 찍으신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다부탑은 개성은 있다는 뭐예요? 가능한 면제. 하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성립해야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지. 즉 가능하다면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 참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안 된다는 거 볼 수 있겠고요. 3번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가 있다. 아까 좀 나왔잖아요. 여기 구조입니다. 이 필연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 뭐예요? all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었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동그라미 지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4번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어디 구조예요? 이쪽 구조였죠. 이 모순율이라는 건 모순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고 반드시 하나가 참이라면 뭐지? 참이라면 거짓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 풀면 무효하다. 5번 봐봐.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면 B다의 참거짓은 A의 참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어디 구조예요? 여기 구조고요. 여기는 별표 처음 보세요. 이 사고는 비문학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조예요. 정말 좋아하는 구조. 다 전제 조건과 결과값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5번이 진짜 잘 보셔야 돼요. 5번. 이 3번의 구조는 뭐였어요? 만약 내가 기차를 탔다면 도착했을 텐데. 이 구조였잖아요. 근데 뭐예요? 만약 A라는 얘가 거짓 2라면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2도 전제 조건이기는 하지만 얘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거지. 즉 A가 가정이라는 거짓이라는 전제 조건이 된다면 얘는 뭐로 된다? 무조건 B와 상관없이 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제 조건, 고려하지 않은 전제 조건, 결과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전제 조건 고려해야 되는 전제 조건과 고려하지 않는 전제 조건을 어떻게 해주면 좋은 문제가 만들어집니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생각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의 참거짓과 상관이 없다. 아니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거짓이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 그래서 5번도 틀리게 됩니다. 이 5번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 지점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속도를 줄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죠. 기억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가 존재합니다. 자, 기억이 바로 여기. 바보탑은 경주에 있다였죠. 얘가. 당연하지. 다른 세계에서는 뭐예요? 개성이 있는 세계도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번 볼까요? 만약 다보탑이 개성이 있다면. 자, 가정해줬어요. 가상세계네요. 다보탑은 개성이. 이거 어디서 우리 만들었던 구조일까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구조잖아. 만약 개성이 있다면 개성이 있다. 이 얘기는 필연적인 구조고요. 성립하는 가능 세계 중에서는 기억이 거짓인 가능 세계는 없다. 얘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성립하는 가능 세계 중에서는 얘는 지금 어디 갔어?
요 얘기는 여기 방금 했었던 이 얘기는 뭐예요? 다복합이 어디에 있다? 개성에 있다라는 세계예요. 있다라는 세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경주에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거짓이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죠. 있다로 바꿀 수밖에 없죠. 거짓이 되는 경우. 근데 이 문제가 봐봐, 이게 수능이잖아.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글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이 주제의식을 관통하는 글의 주제의식은 뭐예요? 이게 현실 세계와 뭐야? 가상 세계를 네가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차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했다가 우리 현실 세계인 거고, 우리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가 현실인 세계이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세계에서는 무조건 거짓인 게 이 가상 세계에서는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은 뭐야? 2번 같은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2번 찍어보시면 돼요. 그죠? 3번으로 한번 가보죠. 3번도 이제 봐봐. 밑글에 대한 이야기로 바탕을 할 때 A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A가 뭐였죠? A는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만약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느니 분명히 지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 뭐였어요? 이거였죠. 뭐 찾으면 돼. 유사성 찾으면 돼. 수많은 가상 세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세계들이 뭐야? 현실 세계와 유사한 거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은 또 그냥 안 줍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이거랑 똑같은 말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고르시면 됩니까? 3번 고르시면 됩니다. 현실 세계가 뭐가 되기 때문에 기차 탔을 때 지각을 하는 경우라는 건 유사성이 낮기 때문에 라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3번을 찍을 필요가 있겠죠. 4번이 약간 통곡의 벽이었죠. 4번 봅시다. 4번 결국 어디 이야기예요? 이쪽 이야기.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는데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풀려가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 3학년 언니 오빠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봐봐요. 그리고 오늘 어떤 느낌을 가져간다? 모든이랑 어떤이랑 느낌을 좀 챙겨보세요. 봐봐. 영재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이거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이는 무슨 관계래요? 반대 관계.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 여기서 자, 수능은 뭐 좋아한다고요? 인상효과 엄청 좋아한다. 여태까지 모순 관계 신나게 떠들었잖아. 그럼 얘도 되게 모순처럼 느껴져. 봐봐. 모든 학생의 연필을 쓴다. 얘 반대말이 얘처럼 보여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쓰지. 얘네들은 어때요? 안 쓴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쓰고 하나 다 쓰고 하나도 안 쓰니까 나피처럼 보여 이게. 근데 이거 무슨 관계게? 아니야. 얘는 무슨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머릿속에서 분류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반대 관계와 열심히 여기서 떠들었던 모순 관계의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얘 참이고 얘가 참인 건 말이 안 돼요. 모두 다 써야 되고 모두 다 안 쓰니까. 그런데 뭐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뭐도 가능하다는 거야? 둘 다 거짓인 거는 가능하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게요? A인 거예요. 자, 모순 관계는 XX가 아닙니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가 아니고 다보탑은 경주에 없다가 X일 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하나는 뭐야 돼? 적어도 하나는 동그란 거였어요. 적어도 동그라미 하나. 근데 여기는 어때? 얘는 안 되지 당연히. 얘는 안 되지만
뭐가 가능해? x 두 개도 가능한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럼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야?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세계가 존재하게? 여기에서는 반은 쓰고 반은 안 쓴다라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경주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뜨겁다, 차갑다, 미지근하다가 괴는 세계예요, 얘가. 근데 저기는 있다, 없다의 세계인 거죠. 있으면서 없다는 성립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놈의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요거를 느꼈니? 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80분 동안 수능장에서 진짜 어려운 일인데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1번 볼게. 가는 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완결성과 독립성은 뭐에 대한 얘기? 대중률이 성립한다와 독립성, 즉 이 세계에서만 하고 연결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걸 읽어보시면, 자,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대중률, 이 얘기는 어디 이야기였어요? 모순관계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무슨 관계예요? 반대관계예요. 얘는 뭐예요? x도 괜찮은 건데 반드시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옵션 중에 하나가 지금 잘못되고 있죠. 반드시라는 단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수능이야. 본질적인 차이를 포함했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어렵죠. 그리고 그중 세 개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구는 독립성은 너무 쉬웠던 얘기. 1번 이해하는 게 이 지금 반대관계와 모순관계를 이해하는 거에서 첫 번째인 겁니다. 그 다음 2번 가는 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따라올 수 있어야겠죠. 독립성은 이어지면 안 되는 거고, 포괄성은 가능하다면 다른 세계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구조였으니까요.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 자, 포인트 보세요. 그 세계에 속하는. 자, 이 포괄성의 포인트는 뭐게? 그게 가능하다면 이 세계에서 가능할 수 있고, 이 세계에서 가능할 수 있고, 이 세계에서는 가능 안 하고, 이 세계에서는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 포괄성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계 안에서 되고 안 되고가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밑줄을 어디다 쳐야 돼요? 그 세계에 속한 한 명. 얘를 지우시고 뭐예요? 또 다른 가능 세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맞는 이해가 되겠죠. 단절되어 있겠구는 맞는 얘기고요. 자, 3번도 별표. 뭐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이라는 느낌 좀 갖고 가세요. 가능 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완결성,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에요.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왜? P이거나 나P니까 반드시 하나는 참이거나 반드시 이쪽은 하나가 참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아니겠지. 어떤 학생이라는 건 뭐예요? 이 수많은 학생들 중에 어떤이라는 거죠. 모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안 쓰고 어떤 학생은 쓴다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건 무슨 관계인가? 모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도 될 수가 없고요. 가능 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 세계들이 있어요. 자, 이걸 주제의식이 뭐라고요? 가능 세계다. 이 세계에서, 우리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세계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다보탑이 개성이 있는 게 현실이지만 다른 세계에서는 다보탑이 개성이 있다 라는 게 이 주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4번 뭐로 등장하고 있어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참일 수 있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 세계들. 이것도 뭐예요? 한 세계에서는 괜찮아요, 이상이에요? 이상이에요. 하지만 다른 세계, 여기서는 그게 참이고
여기서는 이게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끔찍해. 한 세계 내부에서 요 얘기가 이 세계에서 이렇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야. 요거 이해하지. 어렵네. 그죠? 5번은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그죠? 가능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포괄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답이 4번이. 이거 4번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설명은 이렇게 해드리고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완벽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얘가 이렇게 굴러갔는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 여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언어 논리에서 제일 어렵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언어 논리 중에서. 근데 할 수 있을까? 이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3학년 때는 이런 것도 해봐야 된다. 또 넘겨보시면 이제 이거는 수능 문제니까 조금 더 하고. 춥대요. 예. 저도 진짜 추워요. 예. 틀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비문학 과제는 이제 언어 논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많이 잘 해보시고. 하셨다가 우리 문학도 좀 보도록 합시다. 아니 나는 그 숙제 먼저 하고 이거에서 영상 아니 이거 찍었는데 뭔가 이거 누가 나 아닌 것 같이 찍었는데 잘했죠. 여름 왜 쌤 숙제 이렇게 많이 해서 이거 조금 걸리지 않을까? 쌤 숙제 따라가요. 봐. 나 옥매 여기는 갔거든. 역시 나는 엉매를 선택을 해야 됐어. 나 옥매 까먹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뭐 했어? 나 이거 질문에서 줘가지고 내가 이걸 알아야 돼. 안 줘. 예뻐 어디서? 진짜 처음 만난 걸로 쓰였어. 눈알이 떨렸다고. 찍었어. 아니 여기다 읽어보려는 거야?